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철규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새로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당이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려나 보다, 이렇게 좀 한시름 났다는 느낌으로 제가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궁색하다. 핵심 친윤 인사에게 공천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선거에 지고 혁신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남은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은 진짜 잘못한 일처럼 들리죠. 자, 저는 조선일보 이 입장을 강력하게 제가 비판합니다. 첫째, 선거에 지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요직에 기용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거에 지고도 물러나지 않은 이 김기현 최고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 최고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단 한 번 제대로 엄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당의 지도부는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에요.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 당대표에 의해서, 최고위에 의해서 임명된 당직에 불과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 임명직 당직자들만 책임지고 다 사표를 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철규, 박대출이야말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책임있게 행동한 정치인인 거죠. 선거에 진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선거에 진 다음에 책임있게 행동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계속 당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기현과 최고위가 비판을 받아야지, 왜 책임지고 책임있게 행동한 이철규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점이 조선일보가 명백히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겠다고 작심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사설은. 만약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물러난 이철규를 비판하려면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아직도 당권 주물르고 있는 김기현에 대해서는 10배, 100배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형평성 있는 논평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언제 김기현 지도부 물러나라고 제대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친윤 비윤으로 편 가르는 게 누굽니까? 이철규가 편을 갈랐어요? 언론 아닙니까? 조중동. 그리고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준석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이것들이 세상에 사전에도 없는 윤핵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왜소화시키고,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계보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마치 계보 정치, 정략 정치를 하는 그런 당처럼 이걸 비난하고 왜소화시키고 있는 것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편승해서
조중동이 끊임없이 무슨 인사만 있으면 친윤이나 비윤이나 현미경 갖고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장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 진박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경험이 있다. 해놓고 찐박, 대박, 범박, 변박, 쪽박, 탈박 등 각종 파생어가 난무한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온갖 박박박들 언론이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이 국회의원들하고 술자리에서 시시덕하게 거리면서 시덥지도 않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이걸 갖고 그 다음날 대단한 무슨 계보 나타났듯이 이렇게 써제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것들이 이렇게 판을 어지럽혀 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 중에 찐박이 뭐고 쪽박이 뭐고 탈박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아는 분들 계세요? 다 언론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언론이. 재미있으니까. 까식거리로. 저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정략 정치의 프레임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고약한 시도입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는 이렇고 중앙일보는 이철규 위원장 인사를 전하면서 인유한 영입도 이철규가 했고 김포 편입도 이철규가 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실세 이철규의 부활이라고 썼어요. 우선 인유한 영입 이철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래요. 기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인요한의 경우에 이철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 서대문구의 출마를 뭐 타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인요한이 세브란스와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가 있는 곳이 서대문이에요. 지금 이성은 구청장도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오래 살기도 했지만 다 그런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서대문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지역에 세브란스와 깊은 인연이 있고 아주 참신한 이미지가 있는 인요한을 그 영입해서 출마를 시키려고 시도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하고 그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철규 총장이 물러난 후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인요한 영입도 그가 짰다고 해서 마치 인요한 혁신이 출범에 이철규가 뒤에서 역할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편입도 그거 짰다 그러는데 사무총장은 당 정책에 대해서 직접 기획 단계에서부터 손대지 않아요. 만약에 김포 편입까지 이철규 사무총장이 신경을 썼다면 그러면 당의 정책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철규 사무총장 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제가 이철규 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중앙일보의 마지막 기사의 맨 마지막 대목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선 상대방이, 영입 대상인 상대방이 제안자, 국민의힘에 좀 들어와서 좀 역할을 해 주실 수 없겠냐라고 제안하는 제안자,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상대방이 제안자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당내 입지와 위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선거를 앞두고 당이 인재영입에 나섰는데 당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위해서 나서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재영입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인재영입위원회를 맡은 위원장이 정말로 실세다.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라고 느껴야 영입 타진을 받고 있는 이 대상자들도 진지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치판이 열리면 지금 선거판이 막 열렸어요. 정말 개나 소나 다 나 누구랑 친한데 하면서 내가 이번에 당신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고 다닙니다. 거의 90%는 사기꾼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진정성 있게 하려면 인재 영입위원장이 정말 실세라고 제안을 받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을 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제가 사실은요,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 제가 얘기하면 다 관철이 되고요.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도,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제안을 했다면, 이건 진지한 제안이다. 라고 내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권 아닙니까? 야당과 여권은 달라요. 여권에서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짜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려면 대통령의 신뢰가 깊어야 돼요. 그리고 당대표와 신뢰가 깊어야 돼요. 야당은 그냥 당대표하고의 관계만 설명하면 돼. 아, 내가 이재명이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조정식이나 정성호가 인재영입위원장에 나섰다 그러면 제안받는 사람들도 이것도 이재명의 뜻이겠거니 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 인재영입위원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자, 그러면 대통령의 신뢰만 놓고 보면 이철규 위원장이 아니라 창재훈 의원도 대통령의 신뢰가 있으니까 나서면 좋겠네. 그거 잘 안 돼요. 왜? 대통령과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들 윤핵관 하니까 대통령이 신뢰한다고 치고, 그런데 장제원은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인재영입이라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뭐 안철수가 인재영입위원장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이거 안철수 사람 심으려고 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확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원희룡이 인재영입위원장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원희룡도 안 돼요. 왜? 원희룡이 하면 원희룡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데 그럼 원희룡 사람 뽑겠지. 그래서 한동훈도 안 되는 거예요. 인재영입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장제원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권성동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확실하고 당대표와 확실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으면서도 자기 정치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 이어야 인재영입이라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제안을 받는 상대방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이철규밖에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딱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제 당이 좀 제대로 돌아가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정치는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 공자를 맹자화하는 도덕경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영입 당할 대상자들이 저 사람이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한번 내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돼. 이렇게 설명 없이 딱 인정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인재 영입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 중에서는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철규밖에 없다. 따라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임명으로 비로소 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